안녕하세요. 엠레슨의 이은지, 김미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어머님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 도대체 우리 아이 피아노 언제까지 시켜야 되나요? 언제까지 시켜야 될까요? 네. 저는 주로 그래도 조금 레슨을 하다가 뭐 한 3학년, 4학년쯤 돼서 듣는 경우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작하러 오셔서 저 시작할 건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선생님? 참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배우는 목적에 따라서 되게 그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로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뭐 악기 하나쯤 배워서 이렇게 좀 풍요로운 삶을 아이가 좀 뭐 사춘기 때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악기를 하면서 좀 나름 스트레스도 풀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삶도 좀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좀 악기 하나 좀 배워주고 싶다. 그럼 자기 악기가 되는 거죠. 자기 악기로 이제 계속 연주 활동을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좋죠.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굳혀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악기를.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또 간혹 어머님들이 오셔서 뭐 피아노를 꼭 뭐 배워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한 3학년 되면 또 학교에서 리코더 같은 것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오카리나 뭐 리코더 이런 거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 아이만 혹시 못할까봐. 그 제가 보면은 요즘 애들이 다 피아노 학원 다녀서 개명악기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개명악기를 그렇게 자세히 안 가르쳐 주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 애들이 말없이 그냥 대충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어머님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셔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악기를 좀 아이들과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바이올린이나 플룻이나 이런 거. 근데 이제 바이올린은 갑자기 악기를 사야 되고 아이가 만약에 악기를 샀을 때 과연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플룻 같은 경우에 또 너무 초등 저학년 때 가르치기에는 악기가 조금 어려운 악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악기 주법이 어려운 것보다는 악기 성인 악기를 사용해야 되는 악기라 그래서 이제 조금 어머님들이 좀 시기가 되면은 플룻도 좀 시켜보고 싶은데 그 전에 좀 워밍업으로 다른 악기를 좀 하면서 피아노를 하면서 아이가 좀 이제 악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까지 또 이제 신체적으로 좀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좀 해줘볼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어머님들로 좀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진다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미나님은 큰아이 지금 피아노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키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1년 정도 배웠나 봐요. 네. 근데 제가 가르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게요. 네. 절대 전공한 사람이 자기 자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목적으로 실은 피아노 학원을 보내게 됐어요? 가르치셔도 되는데. 네, 맞아요. 제가 해도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일 스케줄을 맞춰서 저희 아이도 어딘가 가 있었어야만 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제 퇴근 시간이 이제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1학년은 12시 반에 오잖아요. 맞아요. 너무 빨리 옵니다. 뒤돌으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방과 후 하고 제가 사교육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 방과 후만으로는 그 오후 시간이 다양하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가성비도 좋고 아이에게 창의력도 좋아지겠지. 또 음악 듣는 거 좋잖아. 이런 생각으로 피아노를 보내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거기다가 맞아요. 자기 악기 하나로 굳히기까지? 네. 사실 악기,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막 엄청 테크닉으로 막 잘 치길 원하진 않지만 좀 흥미를 가지고 얇고 길게 해서 이제 내 취미란에 피아노라고 쓸 수 있을 정도는 가장 어려운 욕심일 수도 있어요. 가장 어려운 그렇군요. 네, 악기 하나 정도 하면 이제 좋을 거라는 생각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이제 악기 하나 정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어머님들 그러니까 취미로 악기 하나 정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어머님들은 좀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머님들이 뭐 한 체르니 30분까지 치면 될까요? 뭐 어디까지 치면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뭐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악기를 하나를 적어도 조금 탐색하면서 뭐 자기 악기처럼 자유롭게는 안 하지만 악보를 볼 때 부담 없이 뭐 이렇게 테크닉이나 운지를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는 아니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한 2년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2년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이건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굳이 이게 체르니 30번, 체르니 30번?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디서 들으셨겠죠? 네. 미나님은 혹시 많이 그 얘기 하세요. 그쵸? 30번까지는 꼭 채워야 된다고 하던데. 그렇죠. 진짜 30번까지 쳐야 되냐고 저한테. 그리고 막 30번, 40번까지 나도 어릴 때 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막 그러시면서 왜 근데 30번까지 치라고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죠. 맞아요. 네, 그놈의 체르니 30번이 뭔지. 그렇죠. 특히 우리는 바이엘 체르니를 어머님들이 한국은 그 레벨을 많이 이제 딱 인식이 돼 있기 네, 때문에 체르니 맞아요. 30번, 체르니 30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체르니 30번이라는 기준이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피아노를 시작하면 바이엘 체르니로 시작할 경우에 물론 네. 요즘에는 여타 뭐 어드벤처나 뭐 다른 교재들도 있지만 네. 바이엘 체르니로 본다고 하면 바이엘 같은 경우에도 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동요나 이런 것들을 쳐요. 근데 이제 바이엘이나 체르니는 테크닉 교재예요. 네. 근데 한 30번 정도 쳐야지 그래도 책으로 보면은 글밥이 좀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글을 배우는데 네. 짧은 동화책 읽고 말 정도로만 배우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쵸? 그렇죠. 네. 왜냐면 원하는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은. 네. 그래서 한 체르니 30번 정도가 되면은 실은 책으로 보면 약간 글밥이 많은 책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금 이해하는 단계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 정도까지가 이제 기본? 그렇죠. 이라고 얘기할 수 네,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딱 어떤 운지나 주법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곡으로 들어가는 시기.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한 체르니 100번 후반부터 시작해서 좀 빠른 애들은 체르니 중반부터 소나티네라는 곡을 이제 쳐요. 네. 클래식으로는. 네. 그리고 뭐 소곡집, 명곡집, 네. 뭐 네. 이런 연주곡집을 좀 치는 시기가 체르니 100번의 중반부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체르니 30번 정도 되면 이제 곡을 연주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여타의 대회들을 참가할 수 있는 어떤 콩쿨 어머님들이 나갈 또 수 관심이 가지시는 네, 그래서 또 오신 다음부터 뭐 콩쿨 같은데 관심을 가지신 네. 어머님도 있어요. 네. 그럼 좀 당황스럽죠. 갑자기 3, 4년 후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체르니 30번의 정도의 테크닉을 아이들이 가지면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한 5, 6급 정도가 돼요. 네. 저희 이제 학원에서는 어드벤처도 같이 가르치고 있기 네. 때문에 5, 6급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4급, 5급, 6급 정도가 되면은 이제 조금 난이도 높은 곡들을 다루면서 곡다운 곡들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르니 30번이라고 하는데 그 체르니 30번까지 네. 가려면 적어도 한 3년이나 4년 정도까지는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악기를 좀 취미로 가르치려고 하는 친구들은 3년이나 4년.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길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도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엄마인 버전과 또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의 버전.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생각하면 솔직히 엄마로서는 2년 안에 끝내고 싶습니다. 네. 2년 안에 그쵸. 딱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비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딱 끝내고 가성비 네. 뽑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또 전공까지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이 엄마의 마음을 지우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악기, 나만의 악기를 하나 정도 하는 거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한 초5나 조금 더 하면 한 6 정도? 네, 초6? 전공한 엄마의 정답을 들으셨습니다.
취미로 한 네. 악기 하나를 배우려면 네, 맞아요. 이제 뭐 1학년 때 시작해서 한 5학년 때까지는 네. 시키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학교 공부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선에서 가르치신다면 사실 1년은 좀 짧아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까지는 가르치셔야지만 그래도 아이가 조금 배웠다. 네. 그래서 좀 잊어버리지 않고 누군가가 작을 주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정도가 돼요. 언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뭐 영어를 1년 배워서 어디든 쓰시겠습니까? 맞아요. 파닉스 정도 띄었을 그렇죠. 뿐인걸요. 네, 그러니까 영어도 거의 뭐 연수 가도 2년 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2년이 그냥 정해진 2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2년이라는 시기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뭐 나는 개명일기 좀 하고 학교 공부 좀 따라하시겠다, 따라하는 걸 목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는 어머님들은 한 2년 정도 가르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다른 악기 좀 시키고 싶은데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2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아이가 좀 이렇게 어떤 악기를 좋아하는지 네.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랑 좀 상의하에 네. 투악기를 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풍요로운 삶까지를 생각하시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5학년까지 가르치시고 맞아요. 가늘고 길게 네. 갈 수 있는 길게. 방법을 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네. 어떻게 가늘고 길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죠.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언제까지 배우셔야 되는지 감이 잡히셨나요?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미나님도 꼭 네. 5학년까지. 네, 네. 굵고 짧게 말고 네, 5학년까지는. 힘을 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